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소식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며 급등했습니다. 과연 이번 반등은 하락장의 끝을 알리는 진정한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확실성 속에서 터져나온 일시적인 안도 랠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서밋 가족분들. 2026년 4월 둘째 주, 요동치는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리는 주간 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전장의 공포가 지배하던 시장에 휴전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며 주요 지수들이 수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할 기세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반등의 실체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끌어올린 단 하나의 키워드는 단연 지정학적 긴장 완화입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지수들은 작년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할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유가 상승세에 비해 주가가 견조하게 버티던 모습이 결국 이번 주에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연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서밋 가족분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현장의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점입니다. 휴전 합의 직후의 낙관론은 불과 며칠 만에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21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결국 노딜로 결렬되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부통령은 회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즉시 전용기의 탑승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결렬의 핵심은 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다시는 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기존의 선결 조건인 레바논 휴전과 동결 자산 해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안이 최고이자 최종안이라며 이란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만간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2주라는 짧은 휴전 기간 내에 타결이 가능할지는 극히 불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시장 반등이 너무 이른 낙관론에 베팅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른 명확한 근거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지난주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던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하며 9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낮추고 연준의 금리 경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됩니다. S&P 500 지수 SPX는 휴전 소식과 함께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이어 50일 이동평균선 위로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기록했던 6,316포인트가 이번 하락장의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안도로 바뀌는 심리적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전체가 똑같이 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반등 장세에서 돈의 흐름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것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종목들을 가장 확실한 수익처로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섹터는 차디찬 겨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ETF IGV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똑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하드웨어는 기회, 소프트웨어는 위기라는 냉혹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을 속이는 일시적인 착시일까요?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9% 급등하며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도 3.3%에 달했죠. 하지만 시장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헤드라인의 급등은 주로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2%, 연간 2.6%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 변수를 제외하면 물가 자체의 하향 안정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47.6으로 발표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1.6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8%에서 4.8%로 껑충 뛰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4%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대중의 심리에 깊게 박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성장의 엔진도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0.7%에서 0.5%로 하향 조정되었고 애틀랜타 연은의 1분기 GDP 주정치인 GDP Now 역시 기존 1.6%에서 1.3%로 낮아졌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늘어나며 서서히 식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나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여전히 20% 미만이며 적어도 내년 7월은 되어야 인하 가능성이 65%를 넘어섭니다. 결국 높은 금리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9%, 이더리움은 10% 상승하며 증시 반등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입니다. 지난 한 달간 데이터를 보면 S&P 500 지수가 하락할 때 평균 0.89% 밀렸는데 비트코인은 0.92%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수가 오를 때 비트코인은 평균 1.20% 오르며 지수보다 50%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과거의 극심한 변동성을 생각하면 최근 비트코인은 주식시장 하락 리스크는 비슷하게 방어하면서 상단은 더 열려있는 매력적인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반등의 기회, 우리는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할까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장의 시선은 거시경제에서 기업 실적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입니다. 월요일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얼마나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둘째,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비록 일부 기업이 전쟁을 이유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주들의 성적표가 이번 반등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퀄리티 주식이 답입니다. S&P 500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 전망치가 최근 몇 주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적 반등의 근거가 부족한 소프트웨어 섹터나 부채 부담이 큰 종목으로의 성급한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이익을 내고 있는 1등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들은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S&P 500의 RSI 지표가 8거래일 만에 30 미만에서 60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은 결국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올인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되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간의 휴전은 시장에 단비 같은 기회를 주었지만 첫 종전 협상 결렬된 이면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협상 조건과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장세는 이어지겠지만 섹터 간 차별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서밋 가족분들, 투자의 본질은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내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주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높은 금리와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를 견딜 만큼 단단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밋 주간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